재개발 진행에 따른 투자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군요. 네, 네. 그렇죠.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재개발도 그렇고 이제 재건축도 요즘엔 중요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 어떤 지금 상황이냐, 어떤 속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매물을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대략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 아주 정석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재건축에 대한 진행 내용을 설명드렸을 때 정비기본계획서부터 이제 철거 착공 이렇게까지 간다고 보셨는데, 일단은 초기에 정비 구역을 받는 시기, 그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을 받는 이런 시기에서는 이게 사업 진척까지 될지 안 될지 여부도 좀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네. 또 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포인트는 대단히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투입되는 금액 자체도 작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10억을 넣고 10년 동안 5억을 벌게 되면 5억이라는 금액은 사실 엄청나게 번 거지만 10년 동안 10억 넣고 5억 벌면 10년간 50%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 연 수익률 5%면은 일반적인 뭐 오피스텔보다 못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초기 단계에서는 아주 큰 물건들이 거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예, 당연히 오랜 시간을 큰 돈을 묶어둬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는다.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안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런 개념을 갖고 뭘 사야 되냐? 작은 매물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작은 매물들 사게 되면 너도 나도 오랜 기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작은 금액의 투자를 원하게 될 테고, 그런 것들이 프리미엄, 핏값이 많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일단은 작은 거를 구입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구역이라든가 이런 추진위원회 이런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소형주택, 아주 작은 지분 같은 거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 아주 작은 지분이나 커다란 지분이나 조합원 자격을 갖추는 것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분이 0.0001평이라도 이건 재개발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도정법으로 바뀐 다음에는 심지어는 대지 지분이 없는 이런 무주택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요건도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은 거를 구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거를 구입하게 되면은 초기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물건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추진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정비조합 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하게 되면 리스크가 해칭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합원들이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행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지역 중에서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계속 안 나가고 있는 10년째 제자리 다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위치도 좋고 사업성도 뛰어나고 대단히 좋지만 아파트가 됐을 때는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지만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하시는 게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약간의, 물론 이제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또 한 번의 가격 상승이 그렇죠. 일어나겠죠.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올라간 금액만큼을 내가 추가로 지불하더라도 그만큼 리스크를 없앤 거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합 설립을 받게 되면 리스크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는 제가 가격이 최고가인 시기다라고 써놨는데, 맞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시점이 이제 추진이,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단계로 가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된 단계입니다. 네. 사업이 진척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해서 새 아파트가 될 날이 길지 않겠죠. 몇 년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려웠던 시기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가격이 상승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가격이 최고가 시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도자 입장, 내가 이제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 언제 파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직후가 가장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는 매도자분들이 매도를 하는 시기가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겠죠. 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는 실수요자분들이 매입하는 시기로 적합하다.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왜냐하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이제 남은 일은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해서 아파트가 되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러면 보통 2년 반, 길어야 3년 정도를 본다고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3년 뒤면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겁니다. 공사 기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분들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이 네. 불과 한 3년만 기다리게 되면 입주할 수 있으니 일단 실수요자가 매입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 사실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이 감정평가를 하고 개개인에 대한 그 종전 자산 그 평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평가 금액이 좀 짜게 나오는 구역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제 실망 매물이라고 해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억을 기대했는데 1억 5천밖에 안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예상 감정 금액 3억을 예상하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형성된 금액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억짜리, 4억짜리 물건이 뭐 2억 5천, 2억으로 빠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실수요자분들은 네. 금액이 떨어졌고 네. 또 사업도 거의 다 진척이 됐고 이 시기에 구입하게 되게 되면 대단히 좋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고요. 또 그 새 아파트가 되게 되면 어쨌든 이 사업성에 의한 프리미엄 외에도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 완성된 걸로 인한 2차 프리미엄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네. 특별히 나쁜 지역이 아니고서는.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서울권에 있는 웬만한 재개발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가 변모됐을 때 충분한 프리미엄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진 시점, 그리고 3년 뒤에 프리미엄까지 얻어낼 수 있다면 실소자뿐 아니라 투자자분들도 이 시기에 구입하는 건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도자분들은 사업시행 인가 시점에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매수하실 분들은 실수요자 매입 시기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에 하시는 게 대단히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철거나 착공, 준공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지역별로 양극화가 가격 형성이 대단히 큰 시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강북의 굉장히 위쪽에 있는 재개발과 예를 들어 용산에 있는 한남 뉴타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지적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럼 똑같이 공사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된 이후에 플러스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은 입지가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프리미엄 붙는 거는 입지에 의해서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역별로 양극화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이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고 이제 입주하는 시기가 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프리미엄이 확 차이가 나죠. 강남 같은 것들 재건축이나 그죠? 용산에 이제 그 재개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뭐 3, 4억씩 붙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뭐 그 외의 지역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피드 붙고, 굉장히 고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보면은 이 프리미엄 양극화가 최고조가 되는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입지전 여건이 이렇게 프리미엄이 네. 굉장히 양극화 형상이 크다 보니까 네. 몰리는 데는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죠? 네. 잘 염두에 두시고 사업시 인가 시기에 네. 네, 매도를 하실지, 네, 매수를 관리처분 시행 인가 시점에 하실지. 네. 네. 그리고 제가 한 선택을 하셔야 될 가지만 것 같아요.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정비구역 시기라든가 이럴 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작은 매물을 구입할 것이다. 오랜 기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초기에는 작은 매물을 구입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사업시행 인가 시점이라든가 뭐 네. 건축 심의를 받는 조합에서 사업시행 인가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거나 사업시행 전후 시점이라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작은 매물을 파는 겁니다. 작은 매물을 팔아야 그동안에 붙었던 프리미엄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큰 매물로 갈아타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큰 매물은 거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붙은 작은 매물을 팔고 프리미엄이 별로 안 붙은 큰 매물을 구입하게 되면은 뭐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거의 손해 없이 굉장히 좋은 우리가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